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마디를 듣고 정말 그때 순간에 그 세 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바둑의 실력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과연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초보자는 뭐야? 그냥 상대의 돌을 막 따먹으려고 막 이게 둘러싸기만 애를 쓰다 보니까 내 돌이 다 잡히고 만방으로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자리구나. 그래서 깨닫고 큰 자리가 뭐인지, 선수가 뭐인지를 이제 그때 그분한테 확실히 물어보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바둑이 만방으로 졌는데 그 이튿날에 그런 마음으로 바둑을 또 두기 시작했습니다. 7살 먹은 아이하고. 근데 제가 만방으로 이겼어요. 만방으로 이겼더니 그 원장님이 제가 하루아침에 실력이 느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구웠다고 생각하고는 목랑으로 두고 그냥 후들 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때 저는 어제까지 내가 25급이었는데 오늘 10급 수준으로 저는 실력이 쌓아진 겁니다. 그 세 마디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저는 사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상황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 과거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바둑학원 하면서 바둑의 흐름을 좀 잠깐 설명하자면은 처음 뺑 둘러 따먹는다, 뺑 둘러싸면 따먹는다, 그거 알면은 딱 30급입니다. 그때부터 30급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30급에서 25급과 바둑을 딱 대결했을 때 25점 차이 나요. 30급이 25점 깔고 25급한테 지게 돼 있어요. 제가 다 시험 해봤어요. 학원에서. 근데 그 25급은 한 12급 되는 사람한테 또 25점 깔고 칩니다. 그거 다 시험을 해본 경험이에요. 그 12급은 6급한테 9점 깔고 치고 6급은 1급한테 9점 깔고 칩니다. 제가 다 시험해봤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30급에서 25급이 되는 그 과정은 뭐 사람마다 개인 능력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뭐 일주일만에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달만에 될 수도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급까지 무너지는 데는 한 달 내지 뭐 한 2, 3주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25급에서 29급까지 무너지는 그것은 한 두어 달 잡으면 됩니다. 한 급수 무너지는 거예요. 두세 달, 두 달 정도. 그 다음에 20급에서 15급은 한 급수 무너지는데 서너 달 잡아야 됩니다. 6개월까지 한 급수 무너집니다. 15급에서 10급은 빠르면 서너 달이지만 거의 한 급수 무너지는데 한 6개월 잡아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한 급수 무너지는데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공부하고 한 급수 무너진다는 것이 그렇게 걸려요. 그런데 제가 어제 25급 실력이 오늘 10급이 됐다? 이해가 갑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저는 체험한 건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그 원장님도 알아요. 그때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고, 저는 그 세 마디를 듣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제가 바둑학원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세 마디 다 알려줬어요. 잡으려고 하지 말라, 큰 자리를 놓아라, 선수를 찾아라, 선수를 놓아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0.001급수도 안 냅니다. 그 세 마디 듣고. 제가 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뭐 저도 이제 연구 대상이긴 한데 제가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디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다 보니까 직장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돈을 어떻게 이상하게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바둑학원을 했을 때 이제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97년도가 됐을 때 61년생으로 바라보면 제가 이제 37인데 그때까지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제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형제는 결혼시킬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내 형제들한테나 이게 중매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참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죠. 그때 상황으로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현재 수입도 안 좋고, 내가 공부로서 공무원이나 뭐 이제 그렇게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뜻도 못 이루었고, 그러다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40일 새벽 기도에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어떤 뭐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사리가신 여중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기도하고 나서 무슨 현상이나 일어나는가 보자.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워낙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자매 한 분이 저희 학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는 언니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화가 왔을 때 이제 만나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이게 경제 무능력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굳이 부모가 어떤 그 당사자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같이 이제 무능력한 사람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정말 0.001%도 안 됐어요. 제가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딱 착안을 했냐면은, 이 바둑 자체가 병법이에요. 병법.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공명의 지혜로 싸움에 승리를 하게 돼요. 손자공법을 보니까 그 지도자의 그 능력의 지혜에 따라서 3만 대군이 100만 대군을 이기게 되고, 또 이수진 장군을 바라봤을 때 거북선 10척 가지고도 500척인가 쳐들어오는데 300척 이상을 파손시켰다고 해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바둑에서도 1급 문제가 4할 문제가 있으면은 10급 수준에서는 바라봤을 때 그 문제가 전혀 정답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이 지구를 들어서 태양에 던져라 이렇게 문제를 준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물론 뭐 공무원이나 돼가지고 안정돼 있으면 뭐 장가 쉽게 가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부모 재산도 없고 내가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 무능력한 상태에서 장가를 간다는 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느꼈지만은, 한번 정답을 찾아보자. 손자공법이라든가 바둑 두는 그 지혜에 따라서 49점을 깔아도 이길 수 있는 거고 25점 깔아도 이길 수 있는 그 정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땅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지구를 들어서 태양에 던져버리는 거. 나 그것도 정답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쉬운 문제는 뭐냐? 태평양 바다를 마셔버리는 거. 이보다 더 쉬운 문제는 뭐냐?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으니까 클린턴 대통령 부인을 내 부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보다 더 쉬운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 아가씨를 내 부인으로 만드는 거. 이보다 더 쉬운 문제는 뭐냐? 지금 소개받은 저 평범한 자매를 내 부인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께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첫 만남을 이루었던 거고, 저는 작전과 방법에 들어갔죠. 딱 일단 전화번호를 받아오자. 직장, 집 주소, 집에 있는 전화번호 2개를 받아왔고, 또
그날 만나서 이제 헤어질 때는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또 헤어지자.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작전에 제 마음의 작전에 들어간 거죠.